안녕하세요. 상명 소셜 임팩트 센터 사업 현황 보고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현황 보고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상명 소셜 임팩트 센터 사업은 평생교육 혁신 분과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혁신 분과는 저희가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 2주기 사업에서 2022년도에 진입을 한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제 성과 공유라고 하는 차원이 아마 지금 처음 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이 평생교육 혁신 분야 쪽도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쪽에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 혁신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 이제 2022년도 처음 이제 저희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사업 미션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 수행이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략 과제로 상명 소셜 임팩트 활성화, 실행 과제로 지역 연계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명 소셜 임팩트 센터도 22년도 1학기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서울 캠퍼스, 천안 캠퍼스 이렇게 이제 센터가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서울 교학부 총장님이 이제 센터장이시고요. 제가 서울 이제 부센터장, 학생처장이, 그리고 천안의 학생처장님이 천안의 부센터장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은 이제 보시다시피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심점 역할로서 소셜 임팩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이제 평생교육 혁신 분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분야가 함께 좀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저희의 자율 성과 지표인 사회적 가치 지수를 이제 산출하게 되는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평생 교육 분야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하여 설명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이 평생교육 혁신 분야는 기본적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가 운영되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나 혹은 타 국고 혹은 지자체 또 교비로 운영되는 평생교육 부분을 모두 다 좀 이렇게 함께 좀 놓고 저희가 얘기하는 분야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 국고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창의예술영재교육원 사업이 있었고요. 교육미래 혁신센터 사업, 미래교육원 사업,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단 쪽으로 이제 용산구, 광진구, 은평구 가족센터와 천안의 국어문화원 사업이 올해의 2022년도에 평생교육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성과를 좀 모으고 이렇게 관리를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예술영재교육원 사업은 대학 혁신 지원비가 직접 투입이 된 사업이고요. 우리 대학의 창의예술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운영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이렇게 학생들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이고요. 예술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K묵하고 오픈스뮤를 이제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교육 미디어 혁신센터에서 개방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이라는 사업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우리 대학만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쪽에 이제 저희가 사업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연 자료나 교수학습 자료나 기타 학교 관련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미래교육원에서 운영한 원어민 영어 캠프가 있는데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다 운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름방학에 열흘, 겨울방학에 열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종로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연계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좀 내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겨울방학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역시 미래교육원에서 건축교양학교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8회가 운영이 되면서 현직 건축사들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지역민들과 종로구민 43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주 동안 좀 이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사업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원의 사업이고요. 지역 청년 거버넌스 기관 연계 진로 취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 중에 우리 대학 학생만이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또 대학생 연합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이제 내용이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 생활관에 있는 1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특강을 하고 컨설팅을 한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시 직무 멘토링과 자기소개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한 사업도 이제 평생 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지금 2022년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 교육 사업, 이주민 대상,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사업들을 좀 모아놓은 것인데 천안의 국어문화원에서 법무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올해 4,000명 이상이 참여한,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아마 그 거점 기관이면서 사업을 굉장히 좀 이렇게 충남 지역을 구조화해서 사업을 운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용산구, 은평구, 광진구 가족센터에서 법무부 사업을 이제 지원받아서 역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497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고요. 은평구나 이제 용산구, 광진구 가족센터의 어떤 사업들은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제 별도로 지자체 가족센터들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들을 좀 운영하면서 총 2,000명 이상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한 인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기관이 좀 있으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평생 교육 쪽으로 좀 모아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봉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놓은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은 학생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이 인적, 물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을 뭐 대관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사회에 상생 협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기타로 이제 좀 묶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상명 소셜 임팩트 센터 서울과 천안이 SSIC가 조금 주도적으로 움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명 사회봉사단이라고 해서 하는 활동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멘토링 봉사활동, 여기는 이제 각 지역에 그 기관을 좀 매칭을 해서 직접 학생들이 찾아가서 이틀 동안에 그 멘토링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장학재단을 지원을 받아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지역사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플로깅이라고 하면서, 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줍는다라는 그 용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서울에서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뭐 월별로 1회, 2회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서 총 5회 정도 이렇게 지역사회 환경정비 활동을 했습니다. 추석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마포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가 돼서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바자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음식을 판매를 하고 그런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를 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꼭 하게 되는 연탄 나눔 봉사 활동, 특히 이제 홍제동 개미마을을 이제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이런 활동을, 봉사 활동을 좀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랑의 김치 나누기. 네, 저도 김장을 담은 사람 중에 요게 이제 한 명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가정관 조리실을 좀 대여해서 실제로 봉사 지원한 학생들과 함께 김치를 좀 담궈서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쪽방촌의 물품 후원 봉사활동도요, 학생들이 직접 물품을 좀 구매를 해서 포장을 하고 직접 전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천안도 저와 이제 서울과 유사하게 상명사회봉사단 활동이 이제 있었는데요. 역시 지역사회 환경미화 봉사활동이 있었고요.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 봉사활동, 이제 고아원인 익선원 내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했던, 나눔 봉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교통질서 캠페인을 이제 천안 상명사회봉사단에서 했었고요. 천안 총학이 이제 상명사회봉사단이 아니라 총학이 특별히 그 아산시 문화의 집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전공과 연결해서 진로 및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도 천안 이제 학생들이 해주었었고요. 충남 공주시의 유구마을에 이제 가구들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농촌 봉사활동을 수행을 한 내용입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점검도 역시 사회봉사단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었고요. 교내 환경미화 봉사활동, 1학기 축제 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미화 봉사활동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냥 넓게 그냥 펼쳐서 아주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 내용은 표 하나로 우리 학교에서 인적, 물적, 인프라 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천안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을 하면서 지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뭐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저희가 이제 지역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각종 학교 시설 대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비 대여라든지 뭐 특별 열람증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기타 평생 교육으로 묶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단들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영역 부분에 공헌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수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 사업으로 내세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로 올해 평생 교육 분야에서 처음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던 창의 예술 영재 교육원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상명사회봉사단이 열심히 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의예술 영재교육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1학기, 2학기 방학 중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의 창의예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창의예술을 통해서 창의 영재를 키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그래도 사업비를 통해서 좀 지원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 분야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또 투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예술영재교육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명사회봉사단은 아까 이제 천안과 서울이 공이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해주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이후에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올해 학교에 감사패를 주셔서 받았는데요. 홍은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봉사활동들을 저희가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패를 받았고요.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해력 학교에서 저희가 학사모를 대여해 드린 것도 사실은 여기 이제 기관하고 좀 연계해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상명사회봉사단 활동이 좀 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수나 참여자 수나 연계기간이나 장학금 수혜 인원, 저희가 이제 그 봉사장학금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50시간 이상을 이제 학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수혜를 입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봉사에 굉장히 많이 참여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흡 사업은 아니지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평생 교육 분야에서는 노년층 대상의 사업이 조금 없었고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서도 우리 교내 구성원들의 조금 자기주도적인, 그러니까 주도적인 어떤 봉사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의 평생 교육에서 했었던 사업들이 수혜 대상들이 이제 초등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지역 청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노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은 없어서 23년도에 춤추는 청춘 아틀리에라는 프로그램을 글로벌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사업비를 이제 투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교육의 어떤 그런 수혜 대상을 저희가 좀 넓게 가져가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에서는 사실은 직원 봉사단이 예전에 좀 있었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이제 침체가 되면서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도는 좀 직원 선생님들의 교직원의 봉사 실적이 조금 약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학생뿐만 아니라 좀 교직원의 봉사활동도 조금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을 다시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SSIC 활동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명사회봉사단 활동이라고 했는데 SSIC가 그러니까 상명 소셜 임팩트 센터가 주도적으로 조금 이제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과나 학생 주도의 분명히 봉사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발굴을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와 가족복지학과에서 학과 차원의 주도적인 봉사활동을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사업에 조금 포함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쪽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평생교육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는 22년도에 사업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준값이 별도로 없었었고요. 2022년도에 어떤 목표값이 기준값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상치가 있었고요. 예상치를 올해 거의 이제 목표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나가면 자율 성과 지표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상명 소셜 임팩트 센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려는 부분은 사업 수합이 아직 사실은 덜 됐다는 저는 생각이 아까 많이 들었는데요. 발표 중간중간에도 보면 상명 소셜 임팩트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업도 있고 또 제가 소개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저희가 수합이 안 되고 아직 그 좀 체계적인 관리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생 교육이라는 방향성을 좀 찾아가야 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명사회봉사단 활동이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에게 좀 더 활성화된, 참여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학교 내에 지역사회 협력 분위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몸에 좀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관련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